자, 그러면은 우리는 현재 노드 MCU 자체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DHT11 센서 연동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인플럭스 DB 연동 확인을 했고, 그리고 조금 전 DHT11로부터 센싱한 센서 데이터를 인플럭스 DB에 인서트하는 이 파일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플럭스 DB 내에 온습도 값이 축적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는 이 축적된 데이터를 그라파나라고 하는 대시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UI를 구성하는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해서 그라파나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라파나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에 가셔가지고 그라파나 봅시다. 여기에 그라파나에 들어가셔서 그라파나는 지금 클라우드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라파나는 로컬에 인스톨해서 클라우드 상에 있는 인플럭스 DB와 데이터 소스를 연결시켜서 대시보드 형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는 이유는 뭐 어디까지나 시스템 설계에 의한 것이기는 한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구성하려고 하는 이 시스템 자체는 지금 여러분들 책상 위에 아두이노랑 DHT11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플럭스 DB도 뭐 내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컴퓨터에서 연결을 하기 때문에 뭐 그게 클라우드에 있던 아니면 내 로컬상에 인스톨한 DB이든 어떤 체감 정도는 별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라파나 자체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이 시스템에 대해서 각각의 장치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는 조금 명확히 상상을 통해서 정해놓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는 이 목적은 IoT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따라서 이 하드웨어 단은 아무래도 IoT, 즉 뭐 어떤 예를 들까요? 스마트팜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야외에 이런 스마트팜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스마트팜에 여러 개의 뭐 센서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각각 수집이 되고요. 이 센서들은 다 어떤 한 보드로 수집이 되고요. 그리고 이 보드에는 와이파이와 연결이 될 수 있는 뭐 와이파이 관련 칩이 내장이 되어 있겠죠. 따라서 와이파이를 이렇게 이게 경유를 해서 네트워크 상으로 어디론가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겠죠. 자,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공간과 그 다음에 센서와 여러 하드웨어 구성은 엄연히 다른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렇게 모인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회사의 한 건물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따로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다른 지역, 다른 공간에 위치해 져 있기도 하겠죠. 따라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데이터베이스는 같은 한 건물에 있던 아니면 다른 데이터 센터 다른 지역에 있던 간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스마트팜을 관리하는 관리 장소, 모니터링 장소는 조금 분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따라서 이 모니터링 하는 이 공간은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로컬 환경이 아마도 관리자가 보는 모니터이다라고 상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는 이 모니터가 이 IoT 시스템의 관리자가 보는 화면이고, 따라서 이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장치는 여러분들 컴퓨터가 관리자 컴퓨터로서 혹은 관리자가 사용을 하는 서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관리 서버와 데이터 소스의 연결 대상이 되는 이 DB는 같은 건물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데이터 센터, 다른 지역의 데이터 센터에 있을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 DB는 클라우드상에 있다라고 하는 게 프로젝트를 구현을 하는데 조금 더 현실적인 구상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 그라파나일 경우에는 어떨 것 같아요? 그라파나는 아무래도 내 로컬에 인스톨하는 편이 조금 상상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라파나를 로컬에 인스톨하는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파나 사이트로 가셔서 다운로드인데 여기에도 클라우드 버전이 있고요. 셀프 매니지드 버전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하셔서 셀프 매니지드 버전으로 가셔서 다운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로 들어가시면은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버전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두이노 IDE 개발 환경을 인스톨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최신 버전보다는 조금 그 밑에 있는 버전을 사용을 하는 게 좋겠다 싶고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9.1.6 정도를 선택을 했는데 뭐 두세 단계 아래이기는 하지만 거의 최신에 가깝습니다. 워낙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빠르다 보니까는 이렇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OS 환경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 보도록 할게요. 자, 다운로드가 다 되어 있으면은 더블 클릭해서 인스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xt, Accept, 그 다음에 Next, Install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알람이 뜬다라고 하면은 허용하시겠어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예 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인스톨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Finish. 그리고 나면은 뭐 딱히 바탕화면에 무언가 아이콘이 생긴다든지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내부적으로 서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서비스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를 켜보시고요. 그라파나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그라파나를 설치했더니 그라파나 관련해서 서비스가 실행 중이고 자동으로 켜지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노트북 전원을 킴과 동시에 이 서비스는 자동으로 기동된다라는 의미이고요. 자, 실행 중이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크롬창에 로컬 호스트에 포트가 기본적으로 3000번입니다. 로컬 호스트 콜론 3000 해서 엔터를 쳐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그라파나
메인 화면이 나타나고요. 자, 그러면은 complete 요 데이터 소스 연결하는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파나가 지원하는 여러 종류의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InfluxDB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nfluxDB에서 이렇게 있는데요. InfluxDB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쿼리 랭귀지는 우리가 Flux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URL과 뭐 이런 곳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용했었던 요 파일에서 InfluxDB의 정보를 그대로 카피를 할 거예요. 자, 화면을 분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내 로컬에 있는 그라파나라고 하는 이 대시보드와 클라우드 상에 있는 InfluxDB와 무언가 연결을 해야 되겠죠. 연결을 해야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화면에 시각화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연결 관련한 정보는 우리가 노드MCU에서 연결했던 그 정보랑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정보를 그대로 카피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URL은 여기 이렇게 카피를 해서 넣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베이직 어스는 비활성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활성을 하면은 여기에 InfluxDB 디테일에 Organization, 토큰, 버킷 이런 정보 기입란이 생기고요. Organization도 카피를 해보도록 할게요. 토큰 카피를 해보도록 할게요. 토큰 넣고요. 그 다음에 Organization 넣고요. 그 다음에 버킷 이 부분 넣도록 해볼게요. 그러면은 디폴트 버킷은 IoT 센서를 지정하지 말고 그냥 디폴트 버킷으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임은 기본으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랭귀지, 플럭스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URL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베이직 어스 이 부분을 비활성하면은 아래에 organization 토큰 요 항목이 나타나고요. 이 항목은 옆에 있는 우리 아두이노 노드 MCU에서 사용했었던 그 정보 그대로 카피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이브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세이브 앤 테스트를 누르면은요, 이렇게 잘 연결이 되면은 초록 불빛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InfluxDB에 생성된 버킷 개수라든지 이렇게 안내가 나옵니다. 자,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은 연결은 이미 완성을 했고요.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자, 한번 여기 새로운 대시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시보드. 자, 여기에 new, 그 다음에 new 대시보드. 자, 요거는 끄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판넬. 자, 판넬을 만들고 나면은 이제 그 InfluxDB에 어떤 데이터와 어떤 키워드의 값을 가지고 올 건지 어떤 쿼리를 작성을 해 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InfluxDB에 관련한 쿼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플럭스 버전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이 용이하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인플럭스 DB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그라파나입니다. 자, 결국에는 인플럭스 DB에서 조회되는 데이터들이 이쪽에 그라파나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시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인플럭스 DB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조회해야 될지 모른다가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인플럭스 DB에서 제공해주는 쿼리 빌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리 빌더를 이렇게 해놓게요. 자, 쿼리 빌더를 사용을 하면은요,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IoT 센서 버킷에서 센서라고 하는 메저먼트 안에 있는 요런 필드, 그 다음에 휴미디티, 그 다음에 요런 필드의 값을 우리는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그 조회하는 쿼리문을 우리는 작성하기에는 어려운데 여기에 보면은 컨버트 플럭스 타입으로 플럭스 언어 타입으로 컨버트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조회하는 요 플럭스 코드가 나오고요. 요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보도록 카피, 그리고 나서 그라파나 여기에 붙여넣기. 자, 그리고 나서 쿼리 인스펙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지 여부. 자, 여기에서 따로 무언가 에러가 났다라는 얘기는 없네요. 자, 그러면은 뭐 잘 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플라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플라이를 하면은 무언가 데이터는 보여요. 그쵸? 데이터는 보이는데 뭔가 움직이거나 대시보드 형태의 모양은 나오지를 않았네요. 자, 한번 여기 위에 오른쪽 상단을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라스트 6시간, 최근 6시간 동안을 조회를 하지 말고요. 뭐 30분으로 좀 해보도록 할까요? 1시간 해볼까요? 30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는 온습도 센서에 변화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측정 값으로 인플럭스 DB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 값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얼마만큼 주기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지에 대한 세팅이 있는데요.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5초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5초에 한 번씩 데이터를 조회해서 가지고 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너무 데이터가 똑같으니까는 알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DHT11에다가 입김을 한번 불어 놓도록 해봅시다. 무언가 입김을 불어 넣었더니 시리얼 모니터 창에 휴미디티가 굉장히 높아졌죠. 입김에 수분이 엄청 많아요. 그쵸? 그 다음에 덩달아 온도도 올라갔고요. 이 값이 인플럭스 DB에 저장이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인플럭스 DB에 저장된 값을 지금 5초에 한 번씩 가지고 오고요. 자, 그라파나의 그래프를 보면은 갑자기 값이 이렇게 튀어 올랐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노드 MCU 측에서 하드웨어 측에서 지금 수분과 온도가
점진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